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내는 사실 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영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또 그걸 보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가히 어떻게 볼까 참으로 걱정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곳은 하청으로 돌리고 하청은 결국은 외주로 넘어가는 거고 이것이 이제는 외주가 아니고 이주 노동자로 대치되는 그래서 위험의 외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들이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지게차 인권 유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른바 3D 업종에 투입되는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차별과 착취, 폭력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괴롭힘에 시달리던 청년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은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많은데요. 먼저 김경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벽돌더미에 비닐로 온몸이 칭칭 감겨 옴짝달싹 못합니다. 지게차가 벽돌을 들어올리자 남성이 딸려 올라가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사건은 지난 2월 전남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30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제가 여기 어릴 때 마음에 너무 다쳤어요.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벽돌 공장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한 직후였습니다. 스리랑카 국적 이주 노동자의 인권 유린 사건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하소연할 곳이 없었던 건데요. 올해 초 전남에서는 사업주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팔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는 지난 2월 전남 영암의 돼지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청년 이주 노동자는 반년 동안 농장주 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반복적으로 자행된 인권유린은 청년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잡주한테 막강한 권리 주는 이 제도 때문에 이 돼지 농장에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동료 10여 명도 지속해 비슷한 피해를 당했지만 직장을 옮길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이주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사장이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사업장 변경 안 해줄게. 라고 하면은 그 공장에서 힘들게 곁들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 이주 노동자는 농축산과 제조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차별 속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 문제나 아니면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그 시작은 고용허가제 폐지고 그런 안을 새로운 정부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주 노동자를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과 맞물려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 현장 곳곳이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지만 처우와 고용 환경을 비롯해 풀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 특히 작은 규모 사업체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생활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많아 정부가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고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근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또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그 사이에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다 호소할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 맞춤형 정책들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작은 업체일수록 인력 운용 과정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 의사소통과 숙식비를 비롯한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체 입장에서는 이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을 데리고 올 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간도 아까 많이 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보고 옮기는 게 맞긴 한데 생산 계획도 차질 생기고 인력 공백도 생기는. 향후 외국 인력 도입이 확대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사업주 교육과 장기 근무 장려책 등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정책적 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인력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처우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가운데 상생 가능한 근로 환경을 위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 유입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도 성장기였던 당시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했는데 이후 저개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열악한 노동 환경도 문제가 되면서 2004년부터는 법에 따라 기본 체류 기간 3년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됐습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건설 현장에서는 이주 노동자들 없이 집 한 채 짓기가 쉽지 않고 역대급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서빙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촌을 중심으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일터뿐 아니라 상권까지 무너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 중 취업자는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다 국내 불법 체류하는 이주 노동자도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이주 노동자 수가 외면한 광역시 하나의 인구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됐지만 노동 환경이나 처우를 살펴보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이 맞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 체불입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66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가 가장 많았고 5천만 원 이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의 눈치가 보여서
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한국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받지 못한 체불액까지 고려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도 한국 국적 노동자에 비춰 최대 3.6배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22년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40대 이하는 24%였는데 산재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 가운데 40대 이하는 86%에 달했습니다. 즉 젊고 건강한 상태로 국내에 들어와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건 그만큼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목소리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처럼 극한 노동 환경 속에 내몰리는 경우에도 이주 노동자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은 곧 값싼 노동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려면 적절한 법적 테두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쓰고 젖은 천을 둘러 햇빛을 막아봐도 숨이 막힙니다. 그늘막을 쳐도 그때뿐입니다. 지금 기온은 36도, 폭염 경보 수준입니다. 비닐하우스한 기온은 38도인데요. 이런 찜통 속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날씨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오후 1시부터 다시 비닐하우스를 찾았습니다. 몇 시에 나오셨어요? 점심은 극한 폭염 속 터무니없는 노동 환경에 이주 노동자들이 숨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7일 20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장으로 첫 출근을 했다 앉은 채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이 외국인의 체온은 40.2도, 온열 질환에 걸려 쓰러진 상태였습니다. 폭염 속 휴식 시간을 요구하는 것조차 고용 허가제에 묶여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주와 이주 노동자 사이를 철저한 가불관계로 만들어요. 폭염 시에도 온종일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문제제기를 하거나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역시 처우 개선을 요구하긴 어려웠습니다.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과로를 이유로 2명이 숙소를 이탈했다가 계약 위반으로 강제 출국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해 값싼 노동력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법적 테두리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고용비자인 E9 비자를 받아 들어온 외국인은 30만 명. 이들은 들어오고 최초 3년간 3번만 같은 지역 내에서 알선을 받아 일터를 옮길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이런 사업자 변경 제한 규정을 강제노동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철폐를 포함한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진짜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사람이 없고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정말 그 절규를 하며 떠나는 거거든요. 다음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이미 없는 상태예요. 이탈의 자유는 줘도 된다는 거죠. 제도적 개선만큼이나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이 값싼 것이 아닌 소중한 땀이라는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이름 불러주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야 혹은 인마 등 비인격적인 표현이 쓰이는데 이런 실태를 바꾸고 인권 존중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실제 지게차에 묶여 조롱을 당했던 이주 노동자도 다른 한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모멸적인 호칭을 일상적으로 들어왔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주 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가난한 조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현지인들이 기피하던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독일인들에게는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1970년대 중동의 건설 현장으로 날아가 외화를 벌어왔던,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던 우리 아버지들도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내에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없이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이제는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부터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